중국에서도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네요. 집주인과 갈등을 빚은 세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치솟는 주거 비용 때문에 고민인 우리나라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 글로벌 ET, 중국의 임대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은준수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도 이 월세살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네, 갈등의 핵심 결국 집세입니다. 세입자들은 집세를 냈다고 하고 반면에 집주인들은 이 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你们要做老子家做明年，做明年做15都可以。我怕你们，怕你们，我怕过谁啊？ 한 중국인 여성이 남성과 다투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세입자, 남성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은 방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세입자는 못 나간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중국 전역에서 최근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서 집주인이 물과 전기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I've paid a whole year of rent with a consumer loan and my contract ends next August. But now my landlord is threatening to change the lock. We don't know what to do now. 我现在是每个月面临的一个月18000多块钱的贷款，但是我的房子却拿不回来，我也拿不到租金。 이달 초 중국 광동성에서는 집주인과 갈등을 빚어왔던 20살 취업준비생이 세를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일이긴 하지만요. 아니, 세입자와 집주인 얘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네. 집세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네, 중국의 임대 시장이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를 이어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부동산 임대 회사가 이번 사건의 이면에 있었습니다. 사업 방식은 이랬습니다. 세입자에게 1년치 집세를 한꺼번에 받고 방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 집세를 대부분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나눠서 줬습니다. 이 회사 인테리어도 새로 해주고 가구나 가전제품도 제공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집세를 내세웠습니다. 또 집주인에게 높은 임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회사의 수익 모델 1년치 집세를 받고 월세를 지급하는 사이 생긴 현금을 굴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에게는 시세보다 싸게 집을 내주고 네. 집주인에게는 시세보다 비싸게 세를 내준다. 이거 어떻게 들으면 윈윈인 것 같은데 글쎄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수익이 나나요? 네, 이 기업 올해 초에 유망 스타트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1분기에만 12억 3천여 위안, 우리 돈 2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창사 이래 흑자를 기록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얼어붙은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이 됐습니다.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크게 늘고 월세도 급락하면서 이 회사 끝내 파산 위기에 몰렸고 집주인의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중간에 있는 그 부동산 임대 그 회사가 문제겠군요. 경영난이 심각해 보이는데 많은 중국인들이 피해를 봤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됩니까? 네, 당장 월세를 받지 못하는 집주인들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세입자입니다. 현재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선전 등 13개 도시 약 50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집주인들은 매월 집세를 받기로 약속한 만큼 1년 집세를 한 번에 완납한 세입자들, 억울해도 짐을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일단 집주인이 강제로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 부동산 임대 회사의 경영난 문제가 아니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 모델을 구축한 회사가 중국에서는 170곳이 넘습니다. 특히 중소형 회사들이 휘청거리기 시작을 했고요. 많게는 수십 곳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더 우려되는 건 세입자들 대부분이 임대회사와 연계 대출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급한 불은 일단 은행이 끄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 일단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지 않겠다. 일부는 당분간 세입자들에게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대부분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병들이어서 은행들이 이 부실을 떠안게 되면 금융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세입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2%, 1억 7천만 명에 달합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민가 임대 아파트 시장을 키워온 중국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내년에는 부동산 안정에 정책 집중하겠다고 했으니까 글쎄요, 내년에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은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